우리 대만 사람들이 혐한하던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이며 당장 한국과 친해져야 하고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니까요. 미리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가야 해요. 여기 새로운 표기법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회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적어서 본업으로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고 수익도 안정화가 되어서 직장인 월급 정도는 간신히 벌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10만이 되어도 조회수가 조금 나올 때는 수익이 적어서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지만요. 제가 다루는 주제는 대만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면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이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시청자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형태가 많은데요. 최근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무척이나 어렵고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고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으니 도저히 꺼내기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만 사람들 대부분도 무조건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한다면 현재 대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이나 불편함 상황들을 전부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한자는 쓰는 방법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우면서 글자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읽기도 무척이나 힘듭니다. 또한 대만은 대만 민남어와 중국어 그리고 원주민어까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약간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거든요. 같은 글자라도 서로 다르게 읽히다 보니 도대체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나라의 크기도 굉장히 작고 섬나라라서 어디로 멀리 이동하지도 않는데 언어가 제각각이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1987년에 대만의 언어학자인 쉬차오더가 한글을 사용한 표기를 주장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논의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대만에서 한류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사실 대만에서는 한때 혐한의 바람이 분 적이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대만과의 수교를 끊고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무시무시한 혐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과 단교되기 이전인 1988년에 서울 올림픽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의 방송국들은 서울의 달동네를 보여주며 이런 곳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냐며 조롱 섞인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것보다는 대만인들이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커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총통이던 리덩후이 등 대만의 노인 집단이 그런 경향이 큽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건물과 도로를 놓아주어서 그걸 통해 대만이 성장했고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대만에 일자리를 만들어준 일본에 감사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립을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감히 한국이 뭐길래 일본을 싫어하냐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어쨌거나 대만은 한국에게 아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대만을 다루는 유튜버인 저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 대만의 상황에서는 무척이나 국제 정세적으로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버렸더라면 중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랬듯이 대만을 쉽게 정복하리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직 우크라이나가 버텨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희망이 있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대만은 한글을 통해서 독립된 글자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한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를 자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작게 독서 모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구독자분들을 중심으로 즐겁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시민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의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류는 K-팝 음악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생활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인기가 있는 문화이거든요. 직접 한국에서 한글로 쓰인 간판이나 글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대만 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을 기록해서 소통해 본다면 더욱 흥미롭고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 회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더욱 활기찬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해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주문한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테이블 앞에 놓아주더라고요. 성격도 전부 화끈해서 부족한 반찬들을 요청하면 마구 퍼서 다시 주기도 하고요. 아무리 반찬을 많이 주어도 모두 돈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음식점의 모습과 한글이 적힌 메뉴판을 유튜브에 올리면 대만인들은 한국을 모두 부러워하고 동경한다는 느낌의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댓글 하니까 생각났는데 한국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자로 글을 적어주는 사람들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며 댓글이 달리면 한국인보다 더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대만에서는 영어로 타이핑을 치고 그걸 원하는 한자로 바꾸어서 글을 적는데 은근히 수고로움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반면 한글은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저는 무척 많이 놀랐습니다. 저와 함께 온 남자 회원들이 큰 키가 아님에도 꽉 차 있는 지하철 안에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전부 키가 크고 대만인들보다 전부 덩치가 컸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헤어스타일까지 세련된 상태로 길을 걷는데 모두 자기 관리를 한다는 느낌에 괜히 움츠려 들더라고요. 머리를 감지 않아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따라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한류를 모방하더라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야 하는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만의 태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따라해봐야 아류작이 될 뿐이죠. 저희가 한국에 다녀온다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학교와 대학가 탐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게 무척이나 궁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저도 궁금했던 것이고 한국의 자유로움에 대해 호기심도 많았죠. 저희는 서울에 있는 홍대 쪽에 가서 구경을 하고 밤 문화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며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영어로 물어보았음에도 정말 모든 20대 청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마치 영어를 사용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서울은 명문대들이 전부 몰려있고 그러한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입학할 수 있다더라고요. 정말 모든 학생들의 헤어나 패션 스타일이 모델과도 같았고 피부도 전부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서 호감이 가는 외모였습니다. 대만의 학생들은 대체로 수더분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학생들은 세련되었다는 표현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나이가 든 아저씨들도 전부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수염을 기르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깔끔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가진 특성일 줄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 IT나 최신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역시 세계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인터뷰를 하며 다녔는데 밤이 깊도록 사람들이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밤거리는 위험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마저 새벽 늦게까지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운영을 하는 편의점과 커피숍 그리고 해장국집까지 전부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24시 영업을 하다니 정말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간판을 보면서도 너무 신기한 점이 많았는데 한글로 초성만 적어둔 간판들을 보고도 한국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사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한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술인 소주와 막걸리, 복분자주까지 주문해서 마셔보며 술에 대한 궁금함도 해소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서 여성 회원임에도 웬만한 남성보다 술을 잘 마시고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특히 한국 술이 너무 궁금했다고 하면서 골고루 시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술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중국의 고량주보다도 약한 술이 막걸리이니 이건 꼭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분자주도 도수가 높지 않았고 소주도 아주 독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먹을 만했습니다. 저는 특히 막걸리에 빠져버려서 막걸리만 미친 듯이 먹었는데요. 막걸리는 뭔가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도 있고 단맛이 많이 나서 술 같지가 않더라고요. 막걸리라는 한글과 한국어 발음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언가 발음이 재미있어서 계속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는 막걸리가 얼마나 위험한 술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음료수처럼 먹는 가벼운 술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막걸리에 대해서는 전부 한국의 전통적인 술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한국의 농부들이 일을 하면서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쓰여 있었으니까요. 막걸리의 위험성은 다음 날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두통이 심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머리를 지릿지릿하게 만드는 두통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러 갔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어제 술을 먹고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두통이 생겼다고 말하자 그 약사분은 역시 유창한 영어로 무슨 술을 마셨냐고 묻기에 막걸리를 많이 먹었다고 하니 웃으시면서 원래 그런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막걸리를 조금만 먹었던 다른 회원분들은 전부 멀쩡했고 저는 술에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는데 두통이 심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혼자서 막걸리를 2통이나 마셨는데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머리에 큰 이상이 생긴 줄만 알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튼 그날은 정말 머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한국 구경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머리가 되어서 힘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강의 야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 교량에 불이 켜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구경 나왔더라고요.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서늘한 바람을 느끼니 정말 좋았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쫙 켜진 한강 근처의 건물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은 밤에 보아야 더욱 아름다운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중국인들에 비해서는 부지런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것은 가까이 있는 중국과만 비교를 했기에 보였던 사실이고 한국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사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한국에 관한 유튜브의 댓글들도 전부 한국과 한글의 매력에 대한 것들이었고 그들을 본받아야
대만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인 편이었습니다. 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을 광화문 큰 거리 한복판에 세워둘 정도로 한국의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만에서 한글을 사용하게 된다면 세종대왕의 동상을 대만에도 꼭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른 중국의 한자가 아닌 한국의 한글을 사용해서 독립된 나라가 되는 날이 왔으면 하고요. 한글이라는 글자가 같은 아시아인 한국에서 개발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대만의 글자로 사용하여 더욱 편리해진 대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감동 깊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